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리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리츠 각각의 배당률은 6에서 8% 정도 되는데 왜 ETF는 9% 가까이 줬었냐. 지금도 8.4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은퇴할 때 꼭 필요한 자산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정형과 공격형으로 분류된 제 큰 틀에서의 주력 ETF들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공격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리츠 그리고 에이스 빅테크이긴 한데 실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만 또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리츠와 빅테크를 같이 한번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의 원조거든요. 실제 지금 주가까지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느덧 4,7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배당이 9.35였습니다. 시가 배당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6월달이었거든요. 35원, 37원 이렇게 배당금이 꾸준하게 지급이 되고 두 번의 배당이 더 나왔습니다. 37원이 나왔고요. 최근 흐름 들어서 가장 높은 배당 수준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34원인데 조금씩 다른 이유는 리츠가 한 17개에서 한 20개 정도 섞여 있는데 매월마다 배당이 집중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경우들이 있고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좀 낮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한 403원 정도 지급이 되는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산이 커지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상담할 때 자산이 큰 분들한테는 리츠를 반드시 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드리고 있거든요. 안전하면서 시장 상승을 추구해야 되는데 리츠는 시장 상승을 추구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에이스 빅테크와 섞는 포트폴리오가 아주 성과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늘 말씀드릴 때마다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드디어 2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투자 금액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차트를 동시에 놓고 보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빅테크 7개와 3개의 마이너리그 종목들을 합쳐서 10개의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이 리츠 인프라거든요. 자, 그동안의 이 혼조세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얘가 오르면은 얘가 떨어지고요. 얘가 오르면 얘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서로 반대되는 자산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균 가격이 중간만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배당 수익률을 중간에서 챙겼기 때문에 1년 놓고 보면은 약 한 9%를 챙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들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로 미국 주식들의 실적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두 가지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제가 늘 꿈꾸던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리츠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 와 있습니다. 4,790원이고요. 이건 RSI거든요. 제가 많은 기술적 지표를 보진 않지만 고열이래 죄송합니다. 과열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일단 요 RSI가 70을 넘어갔을 때는 고열이래. 좀 추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인데 마침 또 4,800원 근처에 오다 보니까 RSI 신호는 단기적인 고점을 기다리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상승 원인은요, 기본적으로 배당주가 가지는 특성은 배당이 일정 수준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의 배당 수준 그리고 2026년의 배당 수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보셔도 각각의 리츠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실제 배당을 좀 증가시키거나, 이 동결도 하나 있네요. 이건 뭐야? 코랑콜 라이프 인프라. 배당을 동결시키거나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실제 금리나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자본이 들어가고 부채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배당 재원은 임대료거든요. 근데 임대료는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보통은 5년 주기, 10년 주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임대료는 적어도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배당 가능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결국 임대료가 좀 증가한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이 부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자 비용이 실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츠의 배당적인 매력이 더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리츠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DPS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 건데 이제 리츠 배당은 각각 개별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6에서 7%인데 이제 ETF는 왜 9%를 주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리츠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식의 답이 있는데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 이제 9.3이냐 8.3이냐라는 내용은 결국 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배당금이 1년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403원 정도 추이인데요. 이제 주가가 여기 보면 4,100원에 사느냐 아니면 4,400원쯤에 사느냐 아니면 또 더 높게 4,700원에 사느냐가 달라지잖아요. 이 주가가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4,100원에 사도 403원을 주고요. 4,700원에 사도 403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싸게 사는 거거든요. 배당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영원하다라고 보는데, 뭐냐면 리츠는 영구 무한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게 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보시면은 쌀 때 샀었던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되는데 배당금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데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수급 측면에 의해서. 근데 리츠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리츠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배당을 적은 주주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진짜 많은 주주들이 또 신경을 쓰는데 이 배당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또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배당률이 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실망한단 말입니다. 이제 배당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하락해서 좋아졌던 건데 이제 리츠가 좋아지면은 주주가 많아지고 시가총액이 또 늘어나게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배당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주는 또 많아지니까 성장은 또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고, 그러면 또 시가 배당률이 낮아지고, 그럼 또 매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기술주들이 막 오르죠. 그러면 리츠는 쓰레기입니다 하고 또 팔거든요. 그럼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술주가 막 올라갈 때 요렇게 리츠를 좀 사 모아놓는 것이 또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3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투자할 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배당금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슈드 같은 거. 배당금이 올라가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4%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싸게 샀던 사람은 이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달러, 그리고 다음번에 1.1달러, 다음번에 1.5달러,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배당 수익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배당금이 꾸준하게 상승한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정책적인 효과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선 배당 후 투자를 도입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네 번째라고 합니다. 요새는 리츠를 여러분들이 워낙 싫어하시니까 리츠에 대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서치 자료도 잘 안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리츠에 대한 의지와 결국 부동산 활성화가 되면은 정부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흐름도 좀 바뀌었고, 두 번째는 PF 사업장에서 이제 프로젝트 리츠를 투자 대상에 이제 리모델링도 포함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PF 사업장에 리츠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리츠는 아시다시피 공모가 원칙입니다. 공모하면 대부분 안 망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모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공모할 수 있는 요 단계만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 리츠는 성공합니다. 물론 주가 빠지는 건 뒤의 일이고요. 근데 이 리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증권사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공모를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권사가 사줘야 돼요. 대신에 증권사는 그 수수료를 받겠죠. 수수료를 받고 홍보를 해주고 최대한 본인들 이 직원들을 통해서 이 리츠를 잘 팔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만약 실패하더라도 증권사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섹터에서 PF 사업장이 좀 요새 좋지는 않지만 리츠가 끼어들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츠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주요 포트폴리오는 리츠의 뭐 내용 보시면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쿼리나 SK 리츠, 바레, ESR, 캔달스퀘어 리츠, 좋은 리츠, 그다음에 JR 글로벌 리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역할이 컸거든요. 해외 부동산 부실 때문에. 근데 ESR, 캔달스퀘어도 뭐 유상증자 이후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신한알파 리츠는 덜 올라왔는데 이게 덜 올라온 게 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올라올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고, SK 리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5,000원이 넘어갔어요. 이런 좋은 흐름들이 있고요. 결국 분리과세 신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1,000만 원 이자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은 15.4%를 떼는데, 이제 분리과세 3년 보유하시게 되면은 9.9%니까 154만 원 내느냐 99만 원 내느냐. 물론 이 시스템이 너무 거지 같아서 증권사에 사고 나셔서 따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분리과세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되는 이 어이없는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발품하시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궁금하신 것도 많을 거고, 사실 리츠를 제가 설명드리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십니다.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리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 또 주가가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